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남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려했던 바로 남남 갈등 확산 조짐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구체화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 내에 대결 지형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가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남 갈등, 이 남북 대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의 의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혔던 게 바로 이 남남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을 보시면 남남 갈등이 우리 사회에 이미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 중요 문장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에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는 게 왜 냉전이고 색깔론인가? 한반도기를 든 것은 북이 핵을 버리고 남북이 화해하자는 뜻. 자,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한반도기는 남북 화해의 상징이다. 남북 공동 입장하는데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나 다름이 없다. 확연하게 논조가 다르고 사실 북핵 위기와 미사일 도발이 있을 당시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와 진보가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설은 우리가 태극기를 드느냐 한반도기를 드느냐 갖고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게 뭐냐면 저걸 차이를 가르는 저런 견해와 이런 견해를 가르는 핵심 뭐냐면 북한이 핵을 버릴 진정성이 있다 없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와서 대화를 하고 또 미국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핵을 포기할 것 같아라고 보는 시각은 경향신문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북한 진정성 없어. 시간 끌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핵 개발을 지금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핵무기를 100개 이상 가지려고 할 거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끄느라고 평창에 잠깐 평화공세를 펴는 거야. 라고 보면 네.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올림픽 말고 지금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어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요, 북한 올림픽 참여하는 것도 대북 압박 제재 흔들어서 핵무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것 없는 사람들이 정권 잡았다고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라면서 따끔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어깃장 놓는 대신 환영하고 협력하는 게 맞는 행동이 아니냐. 역사의 반평화 반통일 집단을 넘어 북핵 해결 반대 집단으로 기록이 되고 싶냐라면서 보수 세력들을 위해서 날카로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사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나온 거고요. 네. 저 얘기로 가기 위해서 한반도기와 태극기에 시비를 붙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독자들에게 좀 더 소구력을 갖는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법인데 지금 저 사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하게 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 시청자들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설을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남남 갈등에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부터 이제 사안을 보는 다른 시각들이 존재를 해왔고 그것이 이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도와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을 경향신문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의도 면에서 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북 압박의 제재를 흔들어서 결국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 경향신문은 이 의도라는 부분이 어떤 서로가 환영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이 참가 이 부분도 나중에 일정한 효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두 가지 시각, 이 북한의 참가를 바라보는
그것을 극명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둘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맞는 두 가지 의견을 두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일각에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선 이 정부의 설득이 좀 미흡한 게 아니었냐, 이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랭킹이 우리가 22위, 북한이 25위 이런 선일 텐데 좀 그렇게 섞어서 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께서도 그다지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로서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어차피 메달 못 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사실 많이 상처를 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총리께서 이제 기자 출신으로 네. 굉장히 재치 있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인기가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지 저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1등 했고 북한이 지금 저 20 몇 등이라면 그러면 단임 안 하셨겠어요? 네. 그리고요. 듣는 선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지금 1등 하고 싶잖아요. 네. 금메달 목에 걸고 싶은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성적이 저런 것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 텐데 총리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데 뭐 시험 걱정하냐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다 결국은. 아하. 굉장히 뭐 신석호 부장 얘기한 것처럼 듣는 아이스하키 팀 입장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저희도 여기서 많이 얘기했지만 뭐 짧게는 4년, 길게는 10몇 년씩 올림픽 무대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렸었는데 앞으로 이제 출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수들에게 사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마음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성적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그 설득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 뭔가 해빙 무드를 만들고 모멘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근데 제가 촛불 집회 때 사실 그 발화에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최순실 딸부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대한 불법 그러니까 특혜 입학을 하면서 과연 그것이 공정한 사회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화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과연 이 선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공정하냐? 근데 이제 이낙연 총재가 그걸 오히려 불을 줄인 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동아일보 사설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네. 정말 그 국민들을 보수 진보를 아울러서 같이 설득하고 가는 작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 초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네. 그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15 공동선언을 하고 냅다 노벨 평화상까지 갔지만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작업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남남 갈등이 이미 그 2000년에 크게 극대화됐습니다. 그랬죠. 그때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정말 바랍니다. 네, 햇볕 정책 당시의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이 얘기였습니다. 소정숙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정부로서도 사실 이 지금 펼쳐지는 이런 국면이 굉장히 호기일 수도 있지만 또 네. 이것이 굉장한 또 위기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는 결과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무언가 북한과의 이 관계 속에서 비핵화를 위한 작은 실마리라도 뚫어낸 네. 결과를 얻어내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또다시 어떤 도발을 한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정부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열린 현재의 문, 네. 이 물꼬를 바탕으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네. 이 부분에 정말 정부는 집중을 해야 되고 북한을 또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신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이후 부분에는 당신들한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에 정말 설득을 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곤란한 상황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국민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쌓여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